혹시 오늘 아침에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 잊어버리셨나요? 어제 본 드라마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요즘 저도 그랬습니다. 메모해 놓은 약속도 잊어버리고 중요한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는데 한참을 보냈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체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억력이 떨어지는 진짜 원인과 제가 실제로 경험한 해결책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기억력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매일 먹는 식사와 생활 습관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더라. 며칠 전 저는 냉장고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한숨을 쉬며 다시 방으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물 마시려고 했지.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으시죠? 중요한 약속을 메모해 놓고도 깜빡하고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고 방금 본 뉴스 내용도 금방 잊어버리고 저는 60대 중반에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정말 걱정됐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번호 10개도 외울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주 쓰는 비밀번호도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나도 늙었나 보다 하면서 체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90세가 넘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저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으셨어요. 손주들 생일은 물론이고 60년 전에 있었던 일도 생생하게 기억하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할머니의 대답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잘못 살아서 그래. 머리가 나빠지는 건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 탓이야.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뇌의 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시작했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을 망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잘못된 식사와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흰쌀밥과 짠 반찬만 먹는 식습관, 하루 종일 앉아있기만 하는 생활, 단 음식에 대한 중독, 이런 것들이 우리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기억력을 되찾았는지 실제 경험담을 나눠드릴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력이 심각하게 나빠진 걸 처음 느낀 건 60대 중반이었습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머릿속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장을 보러 가서 살 물건 목록을 까먹고 손녀의 생일 선물을 사놓고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샀던 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4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인데 갑자기 이름이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그때 느낀 공포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치매에 걸리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노인정에서 만난 94세 할머니가 저에게 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잘못 살아서 그래. 머리가 나빠지는 건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 탓이야. 내가 어릴 때는 하얀 쌀밥도 귀했어. 잡곡밥, 나물, 생선이 주식이었지. 그리고 하루 종일 움직였어.
그래서 지금도 머리가 맑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문득 생각해보니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80대, 90대인데도 정신이 맑은 분들이 있었고, 반대로 50대인데도 기억력이 심각하게 나빠진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뇌 건강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뇌의 적은 나이가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었던 겁니다. 첫째, 흰쌀밥과 단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는 뇌의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뇌가 일정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죠. 둘째, 운동 부족은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줄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인데,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뇌가 숨을 쉬지 못하는 거죠. 셋째, 과도한 설탕 섭취는 뇌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단 음료나 과자를 자주 먹으면 뇌 속 염증이 생기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손상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력이 나빠진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뇌의 나쁜 습관들을 반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런 습관들은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 놀랍게도 불과 몇 개월 만에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기억력을 되찾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흰쌀밥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으신 고슬고슬한 쌀밥에 김치와 짠 반찬 몇 가지면 정말 행복했죠. 은퇴 후에도 그런 식사 습관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는 흰쌀밥에 계란 프라이, 점심에는 흰밥에 국수나 떡, 저녁에도 역시 흰쌀밥과 반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사가 제 기억력을 망치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상담을 받았더니 제가 먹는 흰쌀밥과 탄수화물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내리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혈당이 오르내리면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지고 결국 뇌가 일정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 싶어서 저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흰쌀밥 대신 현미밥으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맛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오히려 찰진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반찬도 바꿨습니다. 짠 반찬 대신 깨십, 상추,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를 많이 먹었고 매일 호두 한 줌씩을 간식으로 먹었어요. 호두가 뇌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뇌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호두에는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했더군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신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을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메모해놓고도 자주 잊어버렸는데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2달이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옛 동료의 이름이 바로 생각났어요. 그것도 이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이 이름까지요. 제가 기억력을 되찾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이 변화를 말씀드렸더니 제 식단 변화가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줘서 그렇다고 하셨어요. 특히 현미 같은 통곡물은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녹색 채소와 견과류는 뇌 기능을 높이는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밥상이 기억력을 만든다. 여러분의 식탁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가 있나요? 하얀 밥과 단 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뇌에게 미안한 식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현미밥,
녹색 채소, 생선, 견과류를 더 많이 드시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약 3개월 정도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어 힘들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몸도 적응하고 기억력도 좋아질 거예요. 음식이 약이 된다는 말이 있죠. 기억력에도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의 식사가 곧 여러분의 기억력을 만들어 갑니다. 식습관을 바꾸면서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더 큰 변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공원에서 매일 아침 걷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겨우 10분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차츰 늘려가면서 한 달 후에는 30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저는 정말 대단한 분을 만났어요. 매일 5km를 걷는 80대 할머니셨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80대인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걸을 수 있을까요? 그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50년 동안 매일 걸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도 최소한 20분은 걸었지. 걷기만 해도 생각이 맑아져요. 정말 그 할머니는 놀라웠습니다. 80대 중반이신데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 약속 시간도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동네 소식이나 세계 뉴스도 정확히 알고 계셨죠. 마치 60대처럼 정신이 맑으셨습니다. 저는 걷기의 효과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걷기는 뇌 건강에 최고의 운동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뇌는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기관입니다. 전체 산소의 20%를 뇌가 사용해요. 걷기는 심장 박동을 높여서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또한 새로운 뇌세포 생성을 촉진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도 키워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걷기가 그냥 운동이 아니라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활동이었던 거죠. 저는 매일 아침 30분, 저녁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즐거워졌어요. 걸을 때마다 생각이 정리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놀랍게도 2달 정도 지나자 제 생각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책을 읽으면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읽은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할 일을 더 잘 계획할 수 있게 되었고 약속 시간도 더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잠이 잘 온다는 거였어요. 전에는 밤에 자주 깨고 잠을 설쳤는데 걷기 시작한 후로는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좋은 수면은 기억력에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무료로 얻는 뇌의 보약입니다.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걷기 시작하세요. 걷기가 힘들다면 처음에는 5분만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5분, 10분, 15분. 조금씩 늘려가면 됩니다. 한 달 후면 30분도 가뿐히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동네 공원을 걸으면서 새로운 기억력을 만들어 보세요. 걷는 사람은 정말로 치매를 모릅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걷기를 시작했지만 저에게는 아직 하나의 나쁜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었죠. 퇴직 후에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은 카페에 가서 달달한 커피와 케이크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과자와 초콜릿을 먹으며 TV를 보는 것이었고요. 매일 이렇게 달콤한 간식을 먹는 게 제 작은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놀러와서 제가 간식을 먹는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단 음식들이 기억력을 망치는 주범이에요. 설탕은 뇌의 적이라고요.
처음에는 설마 싶었습니다. 설탕이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요? 하지만 딸이 보여준 연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가 뇌 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손상시킨다는 내용이었어요. 게다가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해지고 졸렸던 거였군요. 그래서 저는 단 음식과 작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다 끊는 건 너무 힘들었어요. 대신 천천히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케이크 대신 과일을 먹기 시작했어요. 특히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한 줌씩 먹었습니다. 그리고 과자와 초콜릿 대신 견과류로 바꿨어요.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는 포만감도 주고 뇌에 좋은 영양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커피도 설탕 넣는 양을 점점 줄여서 결국에는 설탕 없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심심했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커피 본연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단 음식을 줄인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후에 졸리고 멍한 느낌이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꼭 낮잠을 자야 했는데 이제는 오후 시간에도 머리가 맑고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저는 신문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읽은 내용을 금방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신문에서 읽은 내용을 저녁에 가족들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진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께 이런 변화를 말씀드렸더니 설탕은 실제로 기억을 갉아먹는다고 하셨어요. 설탕이 뇌 속에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결국 뇌세포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거였죠.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 것을 줄이면 정신이 돌아온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갑자기 모든 단 음식을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줄여가는 게 좋습니다. 설탕 넣는 커피 대신 과일차를 마시고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드세요. 한 달만 지나도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설탕은 정말로 우리 기억을 갉아먹는 무서운 적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적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기억력을 되찾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올바른 식습관, 꾸준한 걷기 운동, 그리고 설탕 줄이기였죠.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60대 중반에 기억력 때문에 불안하고 자신감을 잃었던 제가 이제는 친구들에게 건강 비결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할 일이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도 잘 연결되고 책을 읽으면 내용도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져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제 주변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70대 친구는 현미밥으로 바꾸고 매일 공원을 걷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는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65세 이웃 아주머니는 설탕을 줄이고 생선과 견과류를 많이 먹기 시작했더니 이제는 손자들 이름을 헷갈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가장 놀라운 건 80세, 90세가 넘은 어르신들 중에서도 맑은 정신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제된 흰 음식보다 자연식품을 많이 드십니다. 흰 쌀밥보다 잡곡밥, 가공식품보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즐겨 드시죠. 둘째, 매일 움직입니다.
대부분 하루에 30분 이상은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십니다. 움직임이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새로운 뇌세포를 만든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계신 거죠. 셋째, 단 음식을 멀리합니다. 대신 제철 과일로 단맛을 충족하고 물을 많이 마셔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계세요.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좋은 수면은 뇌가 하루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지우는 시간이라고 해요. 이분들은 대부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은 지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 때문에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뇌는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거나 매일 10분씩 걷기를 시작하거나 달콤한 간식 대신 견과류를 드시거나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뇌에게 미안한 식사를 하셨다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뇌는 언제든지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